It's basically letting us create a simulated universe that has its own laws of physics. 네오가 매트릭스 규칙을 막 무시하고 총알 피하고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처럼요. 그래서 여기서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이라는 엄청난 혁신이 등장한 겁니다. POW의 핵심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추상적인 곳에 실제 물리적 비용을 도입했다는 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는 힘을 행사하려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죠. 주먹을 휘두르든 거대한 성벽을 쌓든 전쟁을 벌이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물리적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실체가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용을 들일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 아무런 물리적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구조, 착취에 취약했던 구조인 거죠. You can change the code anytime you want. 하지만 POW는 다릅니다. 반드시 물리적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블록을 추가하려면 해시 함수를 풀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실 세계의 컴퓨팅 파워와 전력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야, 이 거래는 유효해, 이 블록은 정당한 블록이야, 나를 믿어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산을 수행하고 전기를 소모한 뒤 암호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거래 내역을 네트워크에 기록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이전의 모든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관리자만 수정할 수 있음, 이런 규칙을 설정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POW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히려 POW에서는 누구나 기록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나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집을 털려는 공격자가 많겠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공격자가 예를 들면 위조된 기록을 넣으려고 아니면 기록을 변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조된 기록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산력,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즉,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소모되고 있는 정직한 이들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는 51% 공격입니다. 이미 막대한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고 지구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채굴 파워를 모두 뛰어넘어 51% 이상을 확보한다? 네, 정말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설령 한 번 단기간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물리적 힘 시스템은 아까 전에 특징이 뭐라고 했죠? 네, 착취에 강하죠. 그 이유는 착취에 노출된 참여자들이 얼마든지 더 많은 외부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다시 말해 51%의 해시 파워를 단기간 확보했다 쳐도 정직한 참여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채굴기를 더 확보하고 전기를 더 꽂고 해서 더 많은 물리적 자원을 긁어 모으기만 하면 그 비율은 금세 50대 50 그리고 다시 뒤집히기 십상입니다. 이런 공격을 하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현생의 실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POW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착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51% 공격에 성공한다 치더라도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의 규칙을 바꾸고 2100만 개 비트코인 발행량을 4200만 개로 바꾸고 남이 가진 비트코인을 뺏어오는 것도 아닌 고작 자기 자신이 지불한 비트코인을 한 번 더 이중 지불하는 것에 그칩니다. 네, 여러분, 비트코인 보안 체계가 얼마나 이러한 착취에 강한지 이해 가시죠? 이처럼 POW는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는가 이걸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사이버 세계의 보안을 유지시킵니다. 신기하죠? 실제하지도 않는 추상적 권력밖에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물리적 힘, 적자 생존이라는 자연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개미 사회의 경쟁을 떠올려 보세요. 여왕개미와 짝짓기 할 권리를 얻기 위해 수개미들은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비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힘을 안 들이고 다른 수개미들을 속이고 여왕개미를 속이고 오빠 못 믿어? 하면서 몰래 다른 구성원들을 속이고 짝짓기 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DNA를 이 개미 왕국에 남기고 싶다? 그러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소비하고 제대로 된 힘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누구나 채굴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경쟁할 수 있고 심지어 누구나 착취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장 많은 물리적 자원을 투입한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뢰 같은 것은 필요하지도 않죠.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작업 증명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분 증명, POS 방식을 바라보면 왜 POW보다 태생적으로 열등할 수밖에 없는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프로젝트의 향방이 모호한 채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창시자라는 놈은 북한 해킹 이후에 잠수 타버린, 그리고 시장 가격은 처참할 정도로 바닥 뚫고 추락 중인 이더리움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뭐 이더리움 정도면 메이저 알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이더리움은 원래 POW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2022년 The Merge라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분 증명 POS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아는 사람들이 듣기엔 정말 바보 같은 걸 넘어서 비열하게 느껴지죠. 근데 뭐 환경 퍼드 같은 거야, 리플 같은 똥코인도 열심히 로비 작업하기도 했고,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은 내러티브 자체가 멸망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상태니 뭐 환경 퍼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진짜 나쁜 놈이죠. 아무튼 이더리움 재단의 이 결정은 비트코인이 POW를 통해서 애써 해결한 문제들을 그대로 다시 불러오는 행동, 뻘짓 그 자체였습니다. POS에서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권리를 얻기 위해 물리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더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더 많은 이더리움을 누가 가지고 있죠? 애초에 사전 채굴, 프리마인해서 창시자 비탈릭이랑 조 루빈 그리고 재단이 사이좋게 나눠 갖고 시작했죠. 그 지분은 무려 60%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 지들이 허공에서 찍은 코인으로 코인을 벌게 구조를 바꿔버린 건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이더리움의 원죄라는 영상을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착취 문제점들 바로 드러나게 되죠. POS는 POW가 해결했던 신뢰 그리고 시스템적 착취 문제를 그대로 다시 불러옵니다. 물리적 힘 투사 방식을 버리고 다시 추상적 권력 시스템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비트코인의 POW는 블록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실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아무런 비용도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걸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POS는 이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혁신 이전의 상태로 원복됐는데요. POS에서는 단순히 더 많은 토큰을 보유한 사람, 근데 이 토큰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것이죠. 김정은의 권력 같은 겁니다. 더 많은 토큰을 보유한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크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존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 더 나아가서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레거시 금융 시스템과 다를 바가 1도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음미해 보신 뒤에 명목화폐 시스템, 이 피아트 시스템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피아트 머니라는 것, 이 강제적 종이화폐 시스템은 추상적 권력 시스템, POS 그 자체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더리움의 POS 시스템에서는 초기 보유자 비탈릭과 그의 똘마니들, 그의 재단, 이들이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제이슨은 이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POW에서는 누구나 에너지를 사용해서 경쟁할 수 있던 것과 달리 POS에서는 초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보상을 받으면서 부를 축적하는 구조. 한마디로 말해서 물갈이가 일어나지 않는 고인물, 썩은 물, 이런 열등한 시스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되기는커녕 더 고착화되고 더욱더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으면서 착취에는 더 취약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미 그렇게 됐죠.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비탈릭과 이더리움 재단, 그리고 소수의 대형 스테이킹 풀들이 사실상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단일 실패점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단순히 더 많은 코인, 그것도 일해서 번 게 아니라 스스로 찍어서 스스로에게 쥐어준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트워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기존의 금융 시스템, 중앙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피아트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는 이더리움이 말하는 탈중앙화,
이거는 사실상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공격 문제도 언급해보자면 아까 전 비트코인 POW는 블록 생성에 실제 물리적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POS에서는 그런 물리적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POS 시스템에서 51% 공격을 하려면 무척 간단하죠. 그냥 기존의 대형 스테이킹 풀이나 재단과 협력해서 충분한 토큰을 모으기만 하면 끝이에요. 또한 51%를 확보한 이후에도 물리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POW는 이 공격의 장기화가 어려운 반면 POS에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번 51%를 장악하고 나면 이를 다시 50대 50으로 되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3부에처럼요. 이런 점에서 이더리움이 POW를 버리고 POS를 선택한 것은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고 누구의 표현 맞다나 스스로의 관뚜껑에 못을 박아버리는 행위였던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의 존망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비탈릭을 비롯한 처음 코인을 분배받은 이들은 아주 노난 상태죠. 시스템적 착취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더리움의 POS 전환은 사실상 자신들의 보안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POW를 버림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물리적 힘이 아닌 추상적 권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퇴보해버린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해결한 신뢰 문제, 착취 문제, 권력 남용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이더리움은 검열 저항성이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절반 이상의 거래들이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국 오팍의 제재와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대본을 쓰는 저도 탈중앙화 외치는 비탈릭과 이더리움 재단 그리고 여기에 동조해서 어쨌든 이것도 탈중앙화다 막 이렇게 외쳤던 알트코인 인플루언서들 참 좋게 볼 수가 없네요. 결론 이더리움은 스스로 표방하는 탈중앙화를 시작부터 지킨 적이 없었고 POS 전환을 통해 이 정체성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열 저항성, 보안성, 네트워크의 독립성 등 그 어떤 면을 봐도 근본적으로 열등한 시스템이 되었죠. 그리고 시장에 냉혹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POS 전환 이후 이더리움의 시장 가치는 정말 처참하죠. 비트코인 대비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고 오죽하면 와 4년 이더리움 들고 있었는데 원금 보장해주네? 이런 조롱까지 나오고 있죠. 근본적으로 부패와 착취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추상화된 권력 시스템 POS 그리고 이더리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구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긴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의 결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POW 메커니즘은 매우 혁신적인 방법이다. 왜? 사이버 공간은 애초에 물리적인 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가상 공간인데 따라서 오직 추상적인 권력으로만 보안이 유지되는 비록 착취에는 취약하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근데 비트코인은 추상적 힘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물리적 에너지를 직접 사용해서 재산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통화 정책을 보호함으로써 착취에 취약한 기존의 시스템의 약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한 월등히 강건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다. 짧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추상만이 존재하는 사이버 환경에 물리적 힘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제이슨은 여기에 더 나아가 이 관점을 국가정책, 국가 전략적인 측면으로 확장시킵니다. 비트코인은 통화 시스템 그 이상 사이버 보안과 에너지 투사 기술, 마치 화약 같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강철이라는, 화약이라는 이런 새로운 힘의 투사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역사의 패권을 쥐는 주인공들이 교체되었다고 하면서 미국도 반드시 이 기술을 선점해야 된다. 다음 시대의 패권을 갖길 원한다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섣부른 규제나 배척을 했다가는 국가적 경쟁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다. 이것이 이 논문을 통해서 제이슨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작업 증명은요, 마치 대문이 활짝 열린 집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죠. 하지만 그 집을 침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무임승차할 방법은 없고 어떻게든 경쟁에 참여해서 에너지를 써야 하죠.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기존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착취에 취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 권력을 가진 사람, 관리자가 힘을 투사하기만 하면
입맛대로 규칙을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POW는 시스템을 조작하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높여버렸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실제 물리적 자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조작할 방법이 없는데요. 추상적인 힘, 관리자 권한, 계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안이 유지되던 기존 시스템, 그리고 이를 근본부터 뒤집은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비트코인이 좀 색다르게 보이시나요? 어려운 내용이었음에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레거시 금융이라는 POS, 지분증명 시스템의 권력자, 관리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제이미 다이먼의 영상을 그동안 여러 번 사용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가 목에 핏대가 서도록 비트코인을 욕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Pointed out the only true use case for it is criminals, drug traffickers, anti-money laundering, tax avoidance. The actual use cases are sex trafficking, tax avoidance, anti-money laundering, terrorism financing. It's not people just buying and selling Bitcoin. There's no value to if you're buying and selling Bitcoin. 사토시 그룹이 이것을 굉장히 혁신적인 형태로 빨리 론칭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무리한 형태의 장난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의도치 않았던 사회적 해악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일으키고 있다. I'm not trying to make a joke here. There are use cases: AML, fraud, anti-money laundering, tax avoidance, sex trafficking. Those are real use cases. Bitcoin itself has no intrinsic value. It's used heavily by sex traffickers. 그런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앱스타인과 금융거래를 계속했기 때문에 Money launderers, ransomware. So I just don't feel great about Bitcoin. 이 뭔 개소리야?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수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랍니다.